레디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다운 인권은 자유주의와 법치의 완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사실 봉건정치로 돌아가자라는 수구 회귀 세력이다, 인권 파괴 세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는 사건이 1917년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고, 주체는 레닌이란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이 사람은 칼 마르크스고, 옆에 이 사진이 러시아 혁명 당시의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닌이 연설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파업 등을 통해서 결국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소련이라는 나라,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서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 전 세계적인 인권 침해 대사건, 공산주의 시발점이 사실은 조선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 무슨 말이냐? 당시 이 러시아 혁명 당시의 전 세계 정세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 게임 뭐냐? 당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미국은 떠오르는 별이었고, 당시만 해도 영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 그런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맞상대가 누구였냐?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많은 인구를 보유한 유럽의 강국이었는데, 사실상 영국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유일한 맞상대로 싸울 수 있었던 게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미국이랑 맞싸워 싸울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을 하는 것처럼 당시 우리나라 개화기 때예요.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 때예요. 그때는 영국과 러시아의 전 세계 패권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영국 러시아 패권 전쟁이 폭발한 것이 어디냐? 조선입니다. 조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영국을 꺾고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요새로 말하면 중국이 미국을 꺾고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러시아의 약점이 뭐냐면요, 부동항이 없었습니다. 항구가 다 쓸모가 없는 항구였어요. 다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배를 띄워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확 해봐야 되는데 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안에서만 뭔가 움직일 수 있지, 전 세계 패권을 잡으려면 일단 러시아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동남아도 가보고 아메리카 대륙도 가보고 가가지고 막 이걸 막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항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뻗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죽기 살기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타겟이 어디였냐? 조선이었다는 거죠. 조선.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와 러시아가 밀약을 맺고, 고종 황제도 아관 파천으로 알려진 러시아 대사관으로 숨어 들어가서 1년이 넘게 그곳에서 조선 정부를 이끌고 간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배경이 이렇습니다. 영국 러시아 패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시아에 대해서 영국의 대리전을 펼친 영국의 아바타가 어디였냐면은 일본이었어요. 재팬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영국의 아바타였어요. 자, 그런데 영국은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바랬던 거죠. 그런데 고종은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미국 아니면 중국이지 양다리는 안 되잖아요. 미국, 중국 패권 전쟁 때 우리가 어느 나라를 택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고종이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느 나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종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영국을 선택해야 되는데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당시 고종, 조선 황실과 조선의 정치인들이 너무나 국제정세에 무지했습니다. 당시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두 나라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했느냐? 고종이 말을 합니다. 지도를 가지고 와봐라. 네, 폐하, 지도를 여기 있습니다. 쫙 갖다 주니까 러시아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하니까 땅이 엄청 넓잖아요, 러시아가. 영국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리고 고종이 딱 보더니 에게 이만한 섬나라가
이런 대구 러시아를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무조건 러시아한테 붙어야 된다. 여러분, 세계 패권이라는 게 땅 넓다고 됩니까? 여러분, 중국이 땅이 넓습니다. 뭐 땅으로 치면 대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보고 중국에 붙었다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으면 당시에 러시아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종은 러시아랑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조선 러시아 비밀 협정을 맺고, 그리고 일본은 당시 영국의 아시아에 심어놓은 아바타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국이랑 만약 고종이 딱 이렇게 협약을 맺었으면은 제 생각에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왜? 아니 같은 영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자신의 편에 쓴, 자신의 줄에 쓴 데인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랬으면 제 생각에는 일본이 한국을 잔인하게 압제한 약 40년간의 역사도 없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종이 러시아 편을 확 들므로 말미암아 영국이 일본한테 대리전을 시킨 거죠. 러시아 깨부셔야 된다. 일단 러일 전쟁을 해라. 그리고 조선까지 같이 보너스로 박살내버려. 이렇게 정세가 흘러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당시 고종이 내린 친러시아 정책은 굉장히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시베리아 열차를 깔며 동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조선까지 딱 들어옵니다. 자, 그랬는데 영국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 해군을 한국의 당시 조선이죠, 거문도를 점령을 일단 했어요. 그래서 교두보를 확보해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사실은 조선까지 계속 군사를 파견하기 어려우니까 일본을 들어쓴 거죠. 일본을 활용한 거죠. 그러면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러시아가 짜자자잔 대박 깨집니다. 대박 깨집니다. 일본한테. 자, 대박 깨지고 러시아는 깨갱하고 물러가니까 조선만 이제 먹잇감이 된 거죠. 먹잇감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의 철저한 능욕을 받는 역사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고종의 어리석은 판단이 이 시대에 벌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과거의 역사를 반추해 본다면 보세요. 일본은요, 미국의 완전한 우방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요, 사실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원자폭탄을 2대를 떨어뜨렸잖아요. 미국 사람들 일본에다가. 그런데 일본에 가면요, 반미 감정이 없어요. 심지어 오키나와에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군 철수해라,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왜? 옛날에 러시아의 아바타가 돼서 동아시아를 제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는 미국 편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아바타가 돼서 다시 한번 동아시아를 점령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번으로 누구를 노리고 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되면 다시 일본이 한국을 침공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게 될까요? 한국이 만약에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면요, 그리고 중국과 혈맹을 맺게 된다면요, 미국과 등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가 돼서 경제 전쟁이 격하게 벌어졌던, 아니면 실제로 물리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됐던,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미국의 아바타가 돼서 한국을 침공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미국, 일본 연합군, 경제 전쟁이 됐던 아니면 실제 전쟁이 됐던 우리가 막아낼 힘이 있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막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을 선택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자살골을 넣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왜 러시아 혁명에 불을 당기게 되느냐? 결국에 조선이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선택하게 되면서 전쟁이 확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대판 깨지게 되니까 러시아의 황제 짜르 정권이 약화가 됩니다. 그 사이를 틈타서 레닌이 정권을 찬탈하게 돼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뻗어나가면서 인류의 대재앙, 인권 대침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당시 러일 전쟁 때
우리가 해군은 뭐 그렇다 쳐요. 왜냐면 러시아 함대가 부동강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빙빙빙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조선 앞바다까지 와가지고 일본 함대랑 붙으니까 러시아 함대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엄청나게 멀리 돌아왔는데 일본 함대는 쌩쌩하게 금방 딱 와가지고 정비가 깔끔한 상태로 군인들도 완전히 그냥 건강 상태가 좋은 상태로 일본군은 붙었고 러시아군은 너덜너덜한 상태로 붙었으니까 뭐 해전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실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만주에서 일본군이랑 러시아군이 기병대끼리 크게 붙습니다. 당시 러시아 기병대가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만주에서 벌어진 러시아 기병대와 맞서 싸운 일본의 기병대는 굉장히 열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주 기병대 간의 전투조차도 일본이 압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일본이 압승을 하게 된 이유는 야키야마 호시후루라는 장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 기병대 대장이었어요. 프랑스 유학을 통해서 서양 기병 전투를 배운 다음에 일본 기병대를 이끈 장군인데, 이 사람이요, 일본 사람들 중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일본인 중에 존경할 만한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검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학신을 신고 평생 살았는데 그조차 아끼려고 맨발로도 다닌 적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월급을 받으면은 부하들한테 막 나눠줬대요. 그리고 너무나 검소하게 또 너무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병대를 잘 양육을 했는데, 러시아랑 전쟁이 붙으면서 이분이 정말 온 힘을 다해 쏟아 양성한 장교들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해 전쟁을 벌였던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자기 부하들을 아꼈는지 돌격 명령을 굉장히 아끼고 참고 꼭 필요하고 꼭 이겨야 되는 전투에서만 돌격 앞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부하를 아꼈던 사람인데, 왜 제가 이 사람을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사실은요 조선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관동 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이 도쿄를 불태우려고 한다라는 루머를 퍼뜨려서 조선 사람들을 집단 학살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을 보호해줬어요. 뭐라고 보호했냐면은, 조선 사람들이 도쿄를 불태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고,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조선으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수학여행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조선을 통해서 배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선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진격의 거인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작품인데, 거기에 거인들과 맞서 싸우는 기병대 대장 도트 픽시스가 이 사람을 차용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검소하게 살았던 것, 또 헌신적으로 부하들을 돌봤던 것, 심지어 술을 많이 마셨던 것까지 그대로 차용을 해서 모티브가 됐다라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 진격의 거인이 왜 일본 열도를 강타를 했을까요? 진격의 거인이 엄청나게 압도적인 거인,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거인이 부수고 들어올 때 용감한 기병대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막아내는데, 싸웠다 하면 기병대 대부분이 다 죽습니다. 그래도 기어이 어떻게 막아가면서 끌고 가는 게 진격의 거인의 스토리인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뭐를 느꼈냐? 러일 전쟁 때 장병들 절반을 죽여서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러시아와 맞서 싸워서 이겼던 일본 기병대, 동아시아를 제패했던 옛 일본 제국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거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 거인은 대륙 세력입니다. 대륙 세력. 일본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한번 대륙을 쟁탈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의식 속에 박혀있다는 것을 진격의 거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군 철수해라, 반미감정, 그리고 친중,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친중을 외치는 순간 일본 사람들이 속으로 좋아합니다. 저 좋은 사람들은 바보 같아가지고 고종이 러시아에 붙었던 것처럼 또 그러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을 벌여도 되겠구나. 우리가 한번 미국이라는 거인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일본 기병대가 만주에 뜰 날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인권 침해를 많이 당했습니까? 인권이 뭡니까? 자유주의의 완성과 법치주의의 완성이 인권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력이 유지돼야지만 해외 세력으로부터의 잔인한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건데, 친중으로 가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의 인권이 위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레인보우 리턴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